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주제가 태양광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대표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이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태양광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게 에너지다 보니까 그 에너지 일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세계 에너지 현황하고 우리나라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상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특히 그 태양광 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 에너지의 가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태양광의 그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문제여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이 태양광 산업 전체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있고 활발하게 그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코스트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태양광이 예전에는 뭐 미래 에너지였는데 지금 당장에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원으로 커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태양광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산업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면서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보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얼마 정도 보급 가능할 건지 하는 등등을 알아보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끝나기가 좀 못해서 향후 산업이 어떻게 커갈지에 대한 간단하게 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에너지 하면 뭐 보통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122억 TOE 정도 됩니다. 그게 1차 에너지고요. 또 최종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이 전력을 만들어서 송배전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리고 최종 에너지는 또 그 구성이 좀 다르죠. 그게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 에너지는 84억 TOE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차 에너지 대비 나눠보면 한 69% 정도 되는 거죠. 결국은 1차적으로 공급되는 양은 많고 많지만 시정적으로 쓰는 거는 69%만 실제 사용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변환손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이 각 콜하고 오일하고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리뉴어블이고 그 다음에 니클레어입니다. 그래서 저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종 에너지에서는 역시 오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리뉴어블 중에서 이제 에너지 중에서 이제 그 전체 에너지를 얘기한 거고 이거는 이제 전력만을 얘기한 겁니다. 전력만을 얘기했을 때 그 주로 석탄에서 41%가 생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21%, 그 다음에 하이드로가 15%입니다. 16%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리뉴어블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합치면 한 18.7%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뉴클리어가 13.5%. 이게 현재 세계 전체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전기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리뉴어블로 분류될 수 있는 하이드로하고 디아더 중에서 그 85%고 디아더가 15%인데 이게 빠른 속도로 이제 포션을 늘려가고 있음을 나중 슬라이드로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연도별로 신규 발전소 공급 데이터입니다.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연도별로인데 2010년도 보면 이게 리뉴어블입니다. 이게 태양광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신규 공급량이 해마다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풍력이고 수력이고 이게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거의 이제 지난해 공급량의 반절 정도가 리뉴어블 에너지 설비가 이제 신규로 공급되는 설비 중에서는 그렇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노란 부분이 뉴클레어 에너지입니다. 이게 그 코울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가스하고 오일하고 합쳐진 건데요. 이 양하고 이 양 보면 이제 이 양이 이 양보다 더 추월해 간다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의 잠재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독일 헤르만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 인류가 현재 쓰는 에너지 양을 일로 봤을 때 태양 에너지가 10,000배 있다는 거고요. 풍력은 100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력은 뭐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청정성에 관련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는 뉴트럴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정성이라고 꼭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는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만 또 에너지화되면서 태워지면서 방출하니까 뉴트럴하게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조력 가지고 최근에 리뉴얼 에너지에서 빼자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던데 어떤 테르만 연구소는 청정한 에너지로 조력도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석에너지 잠재량이 항상 이슈에 오르곤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잠재량보다는 오일 피크라고 해서 이게 최고 생산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게 이제 이 주요 이슈로 고갈 이슈에서 정점 이슈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정점이 언제냐, 앞으로 10년 안에 대략 정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화석연료도 기술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이 경제적 잠재량, 채굴에 쓸 수 있는 잠재량이 쭉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다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고, 또 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리뉴얼 에너지가 더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니까 꼭 고갈되어서가 아니라 결국 가격적인 요소에 의해 가지고 리뉴얼이 더 포션을 늘려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꼭 옛날에 석기 시대 때 철기 시대로 갈 때 돌이 없어서 철기 시대로 간 건 아니고, 그랬던 것처럼 리뉴얼 에너지 시대도 이게 없어져서라기보다는 보다 더 경제성을 확보하고 또 친환경 지역이어서 리뉴얼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석탄이 제일 많고요. 우라늄도 한 7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원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고요. 에너지 수요, 어쨌든 여기 보신 대로 중국이 엄청나게 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수요를 어떻게 공급이 채워줄 거냐 하는 게 이슈이고, 그래서 화석연료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00년도부터 지난해까지의 가격입니다. LNG하고 오일하고 콜하고 가격 표입니다. 어쨌든 이 가격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오일 얘기인데, 이 가격이 유지될 거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 또는 하강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IA, 미국 에너지정보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정화될 걸로 현재도 얘기하고 있는 쪽이고요. 최근에 세계 에너지기구 IEA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그전에는 스테디하게 간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의 리뉴얼 에너지정 쪽에서는 어떻든 이 에너지 소비가 증가될 거기 때문에 그걸 리뉴얼이 커버해주지 않느나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든 자기 있는 진영에 따라 가지고 또는 다른 예측을 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EREC, 유럽 리뉴얼 에너지 카운슬이라고 하는 기관의 2040년도에 전력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82%까지가 리뉴얼이 차지할 거다 하는 전망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 리뉴얼 에너지 카운슬이 예측한 거고, IEA의 경우는 2050년도 돼야 62%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A는 좀 더 보수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서 거기도 어떻든 50년 되면 60%가 넘을 거다. 리뉴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력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구성인데, 여기 노란 것이 PV입니다. 포토볼테이크라고 해서 태양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져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윈드가 되겠고요. 이게 바이오고, 이게 이제 스몰 하이드로, 그냥 하이드로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2억 6천만 TOE 정도를 1차 에너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종 에너지는 1억 9천만 TOE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효율로 보면 74% 됩니다. 어떻든 우리나라가 좁은 나라여서 좀 컴팩트하게 쓰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기입니다. 전기 공급이 이게 기가와트 아워로 되어 있는데 44만 기가와트 아워로 되어 있고요. 원자력이 32%, 유연탄이 41%, 그다음에 LNG, 그다음에 이제 양수, 수력, 그다음에 기타입니다. 그러니까 양수하고 수력, 기타가 리뉴얼로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정도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산업 쪽에서 반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51%에서 55%까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연도별로. 어떻든 산업에서 반절 이상을 전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정상업에서 한 40여 %, 나머지가 공공에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 가지고 각 부문별 에너지 절약 대책을 짤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 97% 수입하는데요. 이게 이 돈으로도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동차, 반도체 합쳐서 861억이고요. 휴대폰까지 합쳐도 1217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에 엄청난 국민 경제적인 지출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뭐 비슷하지만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일 가격 자체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8위입니다. 뭐 최근에 뭐 이게 7위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어떻든 뭐 8위로 되어 있고요. 중국이 제일 많죠. 미국, 인도, 우리나라가 8위면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 꽤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보급률이 2.5%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이 75%로 되어 있는데요. 이 폐기물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생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생가스는 화석연료 사용해서 나온 부산물인데 그 부산물을 통한 에너지화도 폐기물 에너지여서 이 리뉴어블 에너지만 통계하는 게 아니고 신에너지 플러스 재생에너지를 같이 통계를 잡다 보니까 이게 2.5%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에너지가 그 이쪽에 74.5% 중에서 반절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뉴어블 에너지만 보면 1% 남짓 1.5% 정도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IEA는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기구에서 그 리뉴어블 에너지를 권장하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고 새로운 그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리뉴어블 에너지 통계를 잡는데 우리는 신에너지 플러스 그 재생에너지 두 개를 잡는 통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5%고 국제기구 하게 되면 그게 1.5% 다시 수정돼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기 가격을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전기 가격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 그 IEA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47.9%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기 가격이 싼 나라인지를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유 그 열량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열량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얼마냐? OECD,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원유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6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하실 때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하시려면 석유 떼는 것보다 전기 떼는 게 싸는 나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소비가 늘어가고 있고요. 이 시스템 요새 이 LG 삼성에서 만드는